네, 오늘 읽어드릴 이 부분, 어제와 같은 내일, 이 부분을 제가 납득을 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 이번에 48일 특별 공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개념적으로 읽어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48일 이 공부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 사람들이 현재 순간에 머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이 개념을 양자적 관점, 열애장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열애장, 양자장 속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에 머물고 순간에 있을 때,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모든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화학적 존재 상태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몸이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다. 과거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 사건과 똑같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몸은 같은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은 잠재의식적인 마음으로 족권화된다. 즉, 몸이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순환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마음이 되는지는 앞서 언급했다. 그런데 몸이 마음이 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일정한 감정적 흥분을 느낀다. 그러면 그 특별한 과거 사건에 대한 하나의 견해,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생각은 하나의 기억이 되어 경험이 주었던 감정을 반사적으로 재생산한다. 그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생각과 기억과 감정은 하나로 합쳐지고 감정을 체내에 각인하게 된다. 과거 속에 사는 것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적인 과정이다. 잠재의식적인 과정이 바로 중독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잠재의식은 의식 아래서의 일어나는 대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과정을 맡고 있다. 잠재의식은 주로 몸의 기능을 유지시킨다. 이 조절 시스템을 자율신경계라고 부른다. 숨쉬고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체온을 높이거나 낮추고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의식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 기억과 환경에 대한 일상의 감정적 반응을 잠재의식이 제어하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다. 잠재의식적인 습관 반응은 항공기의 자동 조정 시스템, 컴퓨터의 배경 프로그램 등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좋아하는 동물이 바닥에 주운 채 누워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경험이 주는 모든 감각적 인상은 뇌 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 경험은 당신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어떻게 과거의 감정이 무의식적인 반응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뇌와 몸속에서 마치 그 사건이 전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같은 감정이 만들어진다. 하나의 생각이나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이 자극하면 그 슬픔의 감정은 다시 올라온다. 그 계기는 기르던 개와 비슷하게 생긴 개를 보거나 추억이 깃든 장소에 다시 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상황은 감각적 자극과 상관없이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감정적 계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비탄화, 슬픔이라는 감정적, 화학적 상태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버린다.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면 몸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린다. 의식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그 감정적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는 테이블에 개를 몇 마리 묶어놓고 종을 울린 다음에 푸짐한 먹이를 주었다. 그는 개들을 한동안 같은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시켰다. 종소리를 들은 개들은 자동적으로 먹이에 대한 기대감을 흘렸다. 이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조건 반응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왜 그럴까? 몸이 자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를 생각해보라. 잠깐 사이에 쏟아지는
화학적 반응은 몸을 생리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현재에 있을지 몰라도 잠재의식적인 몸 마음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과거 기억을 토대로 예상 가능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파블로프의 개와 다름이 없다. 우리는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던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과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정적 중독을 끊으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힘도 더 이상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다고 해도 몸은 얼마든지 과거 속에 머물 수 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게 동안거랑 하완거죠. 이거를 하는 게 사실은 안 거죠. 육체 기준으로 살다가 법체 기준으로 가는 거죠. 비육체적 의식체 속으로 가는 거죠. 감정은 어떻게 성격이 되는가? 뇌는 반복과 연상작용을 통해서 작동한다. 따라서 몸이 마음이 되는 것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사소한 계기들이 감정적 반응을 불러오며 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출근하던 중에 단골 커피숍에 들렸는데 마침 가장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가 다 떨어졌다고 하자 당신은 왜 이런 큰 가게가 메뉴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는지 혼자 불평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늘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낸다.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니 어떤 사람이 모든 버튼을 다 눌러놓은 것이 보인다. 당신은 몹시 화가 난다. 마침내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말한다.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뭐 괜찮아지겠지. 그렇지만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분은 화학적 존재 상태로서의 보통 단기간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의 한 표현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분은 화학적 존재 상태로서 보통 단기간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의 한 표현이다. 기분은 화학적 존재 상태로서 보통 단기간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의 한 표현이다. 환경 속의 무언가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면 이 감정의 화학물질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잠시 머무른다. 나는 이것을 불응기, 잠시 체류기라 부른다. 이 체류기가 길수록 그 감정을 오래 경험하게 된다. 어떤 감정적 반응의 화학적 체류기가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되면 그것이 기분이다. 이런 기분이 계속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가정해보자. 당신은 좀 심란한 상태에 있다. 회의 중에 방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 넥타이는 왜 저럴까? 상사 저 사람 콧소리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 더 듣기 싫어. 이때 당신은 단지 어떤 기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즉 기분이 아니라 그런 기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질은 기분과 달리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체류기를 가지는 감정적 반응이다. 마침내 이 감정의 체류기가 몇 달, 몇 년간 지속되면 그 경향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을 까칠하다, 붕괴하다, 화내다, 투덜댄다, 비판된다, 비판적이다 이런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즉 체류 기간에 따라서 감정의 체류 기간에 따라서 기분일 때도 있고 기질일 때도 있고 성격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성격적 특성은 흔히 과거 감정에 기반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은 과거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화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것이 있다. 우리는 예상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기 위해 몸이 마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결국 귀중한 지금 이 순간을 미래에 맞추느라고 미래를 꿈꾸느라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서 산다. 우리는 몸을 미래 속에서 살도록 길들일 수 있다.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 삶을 보다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내 딸이 꿈꾸던 여름방학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미래 사건에 집중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할지 계획하면 그 미래에 몰입할 수 있다. 생각이 경험이 되면 경험이 가져오는 최종적 결과물로 감정이 남는다. 가능성이 앞서서 미리 감정을 가지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인 마음인 몸은 그 사건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미래 경험을 예상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경험하도록 몸을 자극한다. 몸은 더 이상 현재 순간이나 과거에 있지 않다. 몸은 미래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과거의 생각에 기반을 둔 부정적 미래다. 몸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감정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몸은 마음속 생각에 반응해 흥분하도록 길들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미래 속에 살아가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350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두렵다. 오래전에 공개 연설을 망쳤던 기억 때문이다. 무대 위에 서서 말을 더듬고 생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 두렵다. 그때 몸은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어깨는 긴장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땀이 뻘뻘 난다. 그 끔찍한 날을 예상하는 동안 몸은 이미 스트레스 가득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에 사로잡히면 미리 예상한 그 현실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마음과 몸은 양극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되면 멋진 미래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누리지 못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눈을 뜨지만 늘 똑같은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살아간다. 몸은 일상적인 행동을 예상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계처럼 행동한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끓이고 쓰레기를 내다 놓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깨닫는다. 무언가 색다른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떠도 어찌된 일인지 매일 똑같은 것들만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반복된 동작을 10년, 20년 동안 기억하게 되면 몸은 이 행동을 계속해서 기대하게끔 길들여진다. 몸이 잠재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그냥 졸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제 몸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편안하게 앉아서 몸이 단조롭고 익숙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몸은 수많은 무의식 프로그램을 작동시킴으로써 당신을 통제한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버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속에 살면 그것이 과거 속에 살면 그것이 미래가 된다. 이거는 정말 참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익숙한 감정들이 어떻게 그에 상응하는 미래를 만드는지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동료가 여는 바베큐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여기엔 회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그 파티를 여는 동료가 싫다. 그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대놓고 자랑한다. 그는 파티를 열 때마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다. 지금 떠오르는 것은 지난번 파티 때 그가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자기 아내에게 사준 새 BMW를 자랑한 일이다. 당신은 오늘도 비참한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된다. 이날 당신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통위반 딱지를 뗀다. 동료 한 사람이 당신 바지와 셔츠에 맥주를 쏟는다. 잘 익혀달라고 주문한 햄버거는 거진 날 것으로 나온다. 지금까지 당신의 태도, 즉 존재 상태를 고려하면 이 상황은 당연한 결과이다. 당신은 끔찍한 하루가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눈을 떴고 상황은 예상대로 펼쳐졌다. 원치 않는 미래에 집착하는 일과 과거 속에 사는 일 사이를 오가면서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을 쭉 적어본다면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앞일을 미리 생각하거나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새로운 미래에 살아라. 여기서 또 하나 큰 궁금증이 생긴다. 과거와 연결을 끊어버리고 현재에 머무르면 양자장의 모든 가능성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열애장의 모든 가능성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 과거 속에 살기로 선택하며 계속 똑같은 미래만 창조하고 마는가? 원하는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뇌와 몸의 물리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원하는 미래를 직접 골라서 바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가? 과거 경험에 근거해 미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해 그것을 감정적으로 껴안아보라.
그 잠재적인 새로운 미래에 지금 살도록 하라. 현재 순간에 새로운 미래의 결과가 주는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하라. 지금 경험하라. 앞으로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꿈꾸던 여름방학을 보낸 내 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딸은 그 경험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탈리아에서 멋진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경험이 물리적으로 이미 일어났다는 메시지를 열애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양자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평범한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해냈다. 당신 역시 할 수 있다. 당신의 시간을 초월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신경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른다. 나는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개인들의 실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에게 몸과 마음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파트너들이다. 이렇게 환경과 몸과 시간에 속박된 생각과 느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환경과 몸과 시간. 뒤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명상 과정을 잘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 빅3, 환경, 몸, 시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느끼는 법을 법체, 비육체적 의식체를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의 환경, 몸, 시간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이게 48일 공부 동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빅3를 초월하는 이러한 순간을 어떤 이들은 몰입 상태라고 표현한다. 환경, 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 있다. 나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창조적인 순간,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아주 편안하고 긴장이 풀려서 마치 의식이 변성된 상태로 들어가는 듯한 순간을 묘사해 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이러한 경험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피크 익스피리언스. 뭐라 그러더라? 피크 익스피리언스는 엑스타시, 황홀경. 예, 이는 수도자나 신비가들의 경험과 비슷한 존재의 상태에 이르는 초월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는 몰입 경험이다. 영적인 체험과 비교했을 때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몰입의 순간은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글을 쓰려고 막 자리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한다. 바쁜 여행 일정, 우리 아이들,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졸린지, 행복한지 등등의 생각들. 글이 잘 써지는 날에는 손과 키보드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의자에 기대고 있는 등 허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무실 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들도 시야에서 사라진다. 약간 뻣뻣한 목의 느낌도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한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 어떤 때는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다. 이런 식의 몰입은 아마 당신도 다른 데서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운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순간을 즐기면서 몰입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독서나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혹은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거나 어디 자연의 어디 고요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런 몰입의 순간을 찾아온다. 나는 환경,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놀라울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글을 쓸 때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책을 완성하고 나서는 높은 진동 주파수와 함께 그런 몰입을 경험했다. 나는 훈련을 통해 이런 몰입 상태를 처음처럼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저도 지금 48일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르고 조정하는 방법을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몸, 환경, 시간이라는 이 허들, 큰 빅3를 뛰어넘어 그와 같은 몰입의 순간에 쉽게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요. 샨티 출판사 조 디스펜사 지음 편기육 옮김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103 브레이킹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133페이지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